여기 아무도 없는 학교 실험실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교 주변에 살고 있는 개고양이들을 보자 섬뜩한 미소를 짓는 이 소녀. 과연 이 소녀의 꿍꿍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음날 아침 이 학교의 연극부 학생들은 오늘따라 보이지 않는 학교 내에 살고 있는 개고양이들을 찾고 있었는데요. 어디 갔어? 그런데 그때 야, 원래 있었어? 심상치 않는 상자를 발견한 한 여학생. 야, 여기 영주 거라고 적혀있는데? 누가 보냈어 이거? 상자에는 이 연극부원 중 한 사람인 영주의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적혀 있었고, 누가 봐도 쎄한 느낌의 상자를 본 영주는 긴장한 낯빛을 숨기지 못한 채 상자를 여는데 거기엔 경이야? 어제 실험실에서 무언가 열심히 만들고 있던 경이가 영주를 반기고 있었습니다. 영주 생일? 생일 아니야. 뭐하냐? 누가 봐도 특이해 보이는 이 경이라고 불린 소녀는 얼굴도 예쁜데 머리까지 좋은 완벽한 아이였죠. 네가 서프라이즈한 거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연극부원 학생들이 그토록 좋아하던 개고양이 가족이 불에 타서 잔인하게 죽은 걸 발견한 경이와 친구들이었죠. 맞아 죽은 거 같진 않은데. 헌데 한참 감수성이 폭발하는 친구들과는 다르게 누구 짓이야? 찾아봐야지. 경이는 이 사건을 높은 곳에서부터 찬찬히 하나하나 냉정하게 따져보기 시작했고, 수희 아저씨도 방학하면 고양이 밥 줄 사람 없어서 어떡하냐고 걱정하셨어. 범인이 어떻게 개고양이들을 죽였는지 탐지캔에서 달달한 냄새 났잖아. 그 부동액 냄새고 짠짠 줄 알고 그냥 먹어. 머릿속에서 쭈르르 계산한 경이는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는 영주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잡으면 어떻게 할 건데? 죽일 거야. 고양이는 죽었는데 지는 왜 살아야 돼? 그리고 영주의 대답에 경이는 알겠어. 그날 밤 학교가 끝나고 모두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몰래 숨어 있다가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는 고양이를 악독하게 해친 범인의 막걸리통에 무언가를 넣는 경이. 그리고 고양이 사건의 범인 경비 아저씨는 그것도 모르고 막걸리를 거나하게 마시고는 충격적이게도 그렇게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리하여 뿌듯한 표정으로 할 일을 끝낸 경이였지만 아니요. 며칠 후 이 무서운 소녀는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액 먹었을 때 바로 술을 엄청 마시면 살 수 있. 위가 세척돼서. 왜냐하면 고양이들은 불가항력적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경비 아저씨는 뭐? 죽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살아남았기 때문이었는데요. 모자랐나 봐. 그리고 경이의 말에 당연하게도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소름이 쫙 끼쳐버린 영주는 네가 죽이고 싶다고 했잖아. 그런 경이를 손절해버렸고, 아 이거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결국 사회적으로 아예 묻혀버린 구경이었죠. 그러나 이런 구경이의 천재성을 아쉬울 때마다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NT생명의 보험조사관이자 옛날 구경이의 후배 나제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게 액수가 크긴 한데요. 잘못 얽히면은 손해 막심 심할서 각이에요. 그녀는 B팀의 팀장으로서 현재 팀의 존망이 달린 이때 희망을 담아 근데 이거를 팀장님이랑 저랑 둘이서 어떻게 하죠? 용병이 있어야겠지? 봉인되었던 분노의 사이아인을 깨워버렸죠. 게임이 진행 중인 컴퓨터의 전원을 꺼봤습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구경이를 찾아온 나제이는 통영이에요. 이름은 김민규. 아침에 산책 나갔다가 안 돌아왔어요. 아내가 실종 신고했고 최근에 인정 사망을 받았어요. 이 석연치 않은 사망보험 사건을 구경이에게 말했고, 술 먹고 정신이 살짝 돌아온 구경이는 남자가 엄청 가정적이었대. 집 근처에 야트막한 산이 있어서 김민규가 평소에도 자주 갔대요. 혈흔이 나왔고 윤재영은 포기 못하고 남편 계속 찾아다녔대. 애가 소아당뇨가 있어서 병원 오다닌 거 빼면.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녀는 사건 정황을 듣고는 자살로 만들려는 거잖아. 나제이의 니즈를 정확하게 꿰뚫었습니다. 아내랑 사이가 안 좋았다. 그런 건덕지 찾아서 말 몇 마디 퍼뜨리고 보험회사는 생명보험 지급 의무가 안 생기니까 이제 꽤 아비한 건데 너네는 그런 거야. 가책을 안 느끼지. 그리고 이런 꺼림칙한 부탁에 당연히 구경이는 이 사건을 하지. 내가 심부름 센터도 아니고. 그럼 해야지.
결국 조사를 맡은 구경이에게 제이는 자신의 후배 경수를 운전기사로 붙여준다 하는데 잠깐, 난처럼 못 믿을 놈이랑 일 못해? 운전을 하실 수 있어? 못 믿어올 사람은 딱 질색이었던 구경이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었던 자신의 게임 친구에게 운전기사 알바를 맡겼습니다. 내일 시간 오케이? 그렇기에 당연히 나제이는 어이없어 했고 그건 아무나를 믿는다고? 그런 나제이의 반발에 아무나 아니야. 더 얼탱이 없어하는 구경이었죠. 수만이야. 목숨도 맡기는 동지들이라고. 아무튼 구경이 소원대로 게임 친구 산타가 현실에서 등장하는데 뭐야 왜 멀쩡한 것도 모자라서 잘생긴 거야 기분 나쁘게. 차량은 지급이 될 거고요. 그런데 아주 완전히 멀쩡한 건 아니었던 산타 씨였습니다. 간병일 하다가 마음이 힘들어져서 게임하고 있는 거래. 그럼 해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게임 친구 산타 씨와 반가운 현실 만남은 도착할게요. 뒤로 한 채 어색함을 품고 사건 현장으로 간 구경이와 산타는 먼저 보험 사건 사망자 김민규의 아내 윤재영을 몰래 수사하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저기 카운터에만 사람이 많은 게 의심스러운데. 구경이가 냅다 윤재영을 그냥 의심하자 나라도 저기서 그런 구경이의 의심증을 어이없게 바라보는 산타였죠. 그런데 이렇게 일일이 윤재영을 살펴보는 이때 통영 토박이 형사를 마주한 구경이와 산타. 안 돼요. 뭐 아무거나 다 물어보 있어. 동네는 그래서 본격적으로 통영 예비 입주민으로 변신한 구경이는 안전은 한가요? 실종 그런 거 있었다고 들었는데. 슬쩍 김민규 사건을 떠보는데 아빠 하나가 사라졌다던데. 별거 아니라는 듯 말하는 형사와는 다르게 저 댕기던 공장에 결혼도 몇 살 생기가 뭐 버리도 옆에서 떠들기 좋아하는 한 통영 낚시꾼은 이때다 싶어서 통영 주민 모두가 쉬쉬하는 한 사건을 신나서 떠들어대기 시작했고 다 끽 해보지. 에이, 그 멀리서 오신 손님한테 그 괜한 소리 한다. 이때부터 무언가 수상한 냄새를 맡게 되는 구경이와 산타였습니다. 근데 산타 이 양반은 왜 이렇게 보조 역할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잘하지? 그 1, 2년 사이에 민규놈 다니던 공장 사람들이 줄줄이 다 깨겠다니까. 아무튼 통영 낚시꾼에게 제대로 미심쩍은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 사망 사건에 들은 구경이는 같은 공장 사람들이 줄줄이 죽었다. 의심스러운데. 본격적으로 은혜로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마녀는 윤재영 자매님. 종교의 힘을 이용해 윤재영에게 접근한 구경이는 힘든 건 우리끼리. 윤재영의 빈틈을 노려보는데 저는 괜찮아요. 재영에게 벨티가 아닌 썰티를 당한 구경이었죠. 그래서 잠시 동안 머리가 띵했던 구경이는 머리도 식힐 겸 통영 사건에 대해 나제이에게 조사를 요구했고 한만구는 불륜관계 애인과 차에 타고 있다가 사고로 즉사. 효창 바이오 사건에 듣던 도중 그녀는 김민규라는 단서를 듣게 됩니다. 실종 뒤에 김민규 핸드폰 위치 추적한 기록이 있어. 사라지고 3개월 뒤에 폰이 한번 켜졌나 봐. 작물로 나왔나 보다 하고 넘어갔대. 켜졌을 때 잡힌 기지국 위치는 그래서 다시 밤늦게 높은 곳에서부터 하나하나 단서들을 짚어보던 구경이는 어차피 우리는 가장 의심스러울 만한 장소를 선택하고 보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가면에 선글라스만 쓰고 있던 놈도 있었고. 거기서 어떤 이상한 손님을 목격한 여자를 만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새끼 얘기 좀 해봐라. 이상하리만큼 강아지상이었던 어떤 미친놈. 밀어낼수록 연락이 왔을 끼야. 그런데 이상한 건 이 개같은 놈이 등장했을 때가 김민규 폰이 갑자기 켜졌을 때랑 같은 날짜라는 거였고 예전에 그 일 있었다는 건 뭐야? 거기에 더불어 효창 바이오 사건의 또 다른 진실까지 듣게 된 구경이었죠. 그쯤에 방파제에서 을라 시체가 하나 올라왔었는데 사실은 가아가 배에서 회식하는 사람들 흐드렛 일 하다가 죽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저주 때문에 자기도 죽을까봐 무서워서 도망쳤다. 그렇게 여러 단서들을 종합한 구경이는 다시 한번 윤재영의 주변을 훑기 시작했고 어떤 엄마가 소아 당뇨 있는 애 집에다 밀가루 과자를 사놓겠니? 민규 김선미 생일 차례대로 말해봐. 마침내 가장 의심스러운 증거 물품 무전기를 확보하는데 성공했죠. 50m. 그리하여 조금씩 수사망을 좁혀 다 끝났어. 이제 나와. 끝내 김민규의 실물을 발견한 구경이. 그런데 김민규는 이런 때를 대비했다는 듯 어떤 표식을 보고 급하게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어떤 창고 같은 곳에 도착한 김민규는 저런 데 들어가라고? 꺼림칙함도 잠시 일단 들어가서 몸을 숨기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굉음과 함께 김민규가 들어갔던 창고가 흙더미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 일이여 하는 것도 잠시 일단 창고 문부터 열어보려고 흙을 파내기 시작하는 구경이. 그리고 얼마 뒤 조금 문을 열 수 있게 되자 곧바로 문틈으로 김민규를 불러보는 구경이인데 김민규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죠. 결국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황망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구경이와 그런 구경이를 흥미롭게 구경하고 있던 어떤 여인. 그리고 이 여자의 정체는 바로 죽이려고 했는데 과거 자신의 허술한 일처리에 안타까워하던 네가 죽이고 싶다고 했잖아. 그리고 자신의 친구가 자신을 손절하려고 하자 어처구니 없어 하던 또한 마지막으로 한때 고등학교 연극부 선생님 장성우의 아내이자 때문에? 누가 본 게 있는지 확인하러 오셨어. 경찰 와이프 간지다. 무서워. 한 명씩 따로 이야기 들을래? 경찰이었던 구경이에게 직접 신문받았었던 학생부터 잠깐 없는데요? 응? 저 그날 일찍 가서 할 말 없다고요. 할 말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판단할게. 송이경이 자신이 만든 함정에 빠져 죽은 김민규와 그런 김민규를 살리려 했던 구경이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대. 침착하라고. 네, 그러니까 사실 초반에 나온 여고생과 구경이는 다른 인물입니다. 제가 재밌어 보이려고 좀 짜집기 좀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제일 중요한 계획을 완료한 이경이는 마지막으로 김민규가 지냈던 숙소를 폭파시킴으로써 오늘도 보람찬 하루를 완수했다는 기쁨을 제대로 느꼈죠. 아니 근데 얘는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자동차나 집을 보면 뭔가 재력이 있어 보이는데 또 이상하게 부모님은 안 보이네요. 대신 이모와 사이가 어디 갔다 와서 다 큰 처자가 엄청 좋아 보이는 경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어린애야? 아무튼 오늘도 한 건 했다는 성취감에 한껏 들떠있던 경이는 문득 새벽에 봤던 여자가 바로 고등학교 연극부 선생님의 아내이자 자신을 조사했었던 구경이 경찰이었다는 걸 생각해냈는데요. 한편 경이가 흥미로워하는 구경이는 현재 이 사건 자체를 굉장히 흥미롭게 여기기 시작했고 목격자가 나타날 때를 기다렸다가 윤재영 알리바이도 만들고 증거까지 태워줬다. 결국 김민규 사건 이전 효창바이오 사건부터 하나하나 다시 들춰보기 시작했죠. 아니 뭐도 할 게 있단 말입니까? 그 회사 회식 때 배에서 죽었던 어린애. 뭐 CCTV 고장? 그래서 그 당시 담당 형사였던 통영 토박이 형사는 그런 구경이를 당연하게도 대단히 불편해했고 그래서 그런 기지. 의심스러운데. 그 와중에 지금 구경이의 백업에서도 한창 효창 바이오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있었는데 선상 파티에서 죽은 이준현이라는 웨이터는 특이하게도 어느 누구와도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친했던 친구도 가족도 없는 애였어. 그런데 이상하게 이준현 이름으로 누가 초록해놨는데 이 납골당에 윤재영이 왔다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나재희와 경수. 그렇게 결국 구경이는 윤재영의 약점을 공략하며 나 이대로 경찰한테 가면 보험금 위험할 거예요. 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럼 누군데? 재영 씨도 와서 남편 죽인 사람 있잖아요. 딸 병원비보다 자기 성욕이 더 중요한 쓰레기인 것도 모자라서 살인 방조범이라고. 그녀의 아픈 속내를 헤집고는 먼저 연락한 건가? 그런 놈 죽여줄 수 있냐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한층 더 진실에 가까워지는데 성공했죠. 그리고 그녀의 얘기를 들을수록 상대가 보통이 아니라는 걸 느끼는 구경이었습니다. 당신 남편 회식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고. 남편 죽어도 너무 죄책감 갖지 말라고. 다음에는 재영 씨도 저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알았잖아. 죽여요. 죽여도 싼 놈이에요. 죽이고 싶었고 그래서 당신 소원대로 죽어졌는데 어쨌든 윤재영의 고해성사에 고춧가루 뿌린 구경이는 왜 슬픈 척해? 윤재영에게 싸대기를 맞고는 내가 제일 믿었던 사람이 내가 알던 거랑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데. 당신이라니까. 잠시 자신의 아픈 과거를 떠올렸죠. 뭔지 모르겠어. 어쨌든 아픈 과거와 동시에 내가 왜 알아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효창 바이오 사건의 피의자들 혹은 피해자들의 상황을 그리며 이 용의주도하면서도 신비주의적인 면이 있는 범인을 다 죽어. 곰곰이 생각해보는 구경이와 그런 구경이가 쫓는 절세 신비 용의자 이경이는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현재 자신의 본업을
아주 열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녀의 뜨거운 열정에 마음의 화상을 입게 되는 어린아이들. 그렇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 뒤 이경이가 소유한 컨테이너에 한 남자가 찾아와 그녀가 사용한 사건 증거품들을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경이가 등장하며 아저씨 누구세요? 서로 자강도천하는 두 사람. 성공기념 짠 한번 할까? 뉴스 나왔어? 그 사고 사라고 나오대. 아, 일에 뒤에서 백업을 해주니까 대박인데. 이야, 이거 이경이도 백업팀이 존재하고 있었군요. 어쩐지 혼자 하기엔 스케일이 좀 크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건욱에게 이것저것 상황 전달을 하던 이경이는 장성우 알아? 고등학교 때 구경이에 대한 말을 하던 도중 자신의 연극부 선생님이었던 장성우가 자살했다 이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장성우 쌤이? 그런데 건욱은 그녀의 반응에 신경도 쓰지 않고 그 쌤 와이프가 보험 조사관 하고 있더라고. 우리 목격자. 좀 더 들어온다 싶으면은 그 여자도 그냥 지기비라. 아무렇지 않게 소름 끼치는 말을 하는데요. 왜? 그 여자 뭐 나쁜 짓 했어? 아니 그냥 경찰이었다니까 기분이 나쁘네. 그리고 건욱이가 경찰 출신을 싫어하는 이유, 그건 바로 그가 소년원 출신이자 이번 효창 바이오 사건의 중심이었던 준영과 소년원 동기였기 때문이죠. 죽일 놈. 그럼 결국 건욱이가 이준현의 복수를 대신 해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건욱이 한강에서 증거인멸을 한 다음날 구경이 또한 경희의 행적을 천천히 조사하기 시작했고, 내가 김민규에 접근하는 걸 보고 준비한 거야. 힘들게 사람 죽여야 되는데 선배 같은 사람이 목격자로 나타나길 굳이 기다렸다가 실행했다. 점점 경희만의 특이한 사건 규칙을 눈치채갔습니다. 진짜로 대단하지 않니?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하게 사람을 죽이지? 그런데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구경이를 모두가 피해가는 이때 한 택시기사가 순순히 그런 구경이를 승차 거부하지 않고 태워주는데요.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기사님, 제가 목적지를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그리하여 결국 탈출을 시도하는 구경이를 뭐야 당신들! 어딘가로 강제로 데려가는 수상한 사람들인데, 에? 목적지가 웬 대중목욕탕일까요? 그리고 거기서 구경이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왔어요? 씹던껌이 아닌 용국장. 식물은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이 용국장이란 여자 보통 사람이 아닌 듯합니다. 나 수건 줘. 어딘지 모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랫사람 부리듯 구경이를 대하는 용국장. 이준현에 대해서는 알고 있던가, 윤재영이? 김민규는 누가 그런 것 같아? 사고사로 처리됐는데 살인사건처럼 물어보시나요? 그래서 구경이 또한 그녀를 경계하면서도 용국장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며 각을 재기 시작했죠. 그쪽이 말을 잘한 것 같은데요? 결국 용국장은 또 내가 너무 막 그랬다, 그렇지? 구경이의 능력을 높이 사서 그녀에게 동업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살인자 같이 잡아. 그거 말하려고 불렀어? 경찰에 의뢰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경찰을 어떻게 믿어? 경찰은 몰랐으면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살인마가 죽인 게 이 사람들 뿐이라고 생각해? 정보는 내가 드릴게. 팀원은 제가 꾸릴게요. NT생명 조사 B팀을 사주세요. 위장에 있는 게 편하니까. 시나리오 좀 짜보라고 해. 뭐 그 정도 능력은 되겠지. 하겠죠 그럼. 됐네 그럼. 아무튼 마지막으로 말세 나가면 K가 자기까지 죽일 수 있어. 그러니까 각자 조심해요, 우리. K? 우리는 그걸 K라고 불러. 경희, 그러니까 K를 조심하라고 단단히 경고해두는 용국장이었죠. 근데 누구세요? 그렇게 용국장은 자신을 그저 푸른 어린이 재단을 운영하는 일개 이사장이라고 말하고는 푸른 어린이 재단. 호련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한편 다음날 아침 김민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나재희와 경수는 슬슬 퇴사각 시기에 잡혀버렸는데, 이때 뭐야? 일 안 해? 갑자기 구경이가 등장해서는 실적 있으면 되지. 그들의 구원 투수가 되어줍니다. 이 허리 디스크가 튀어나왔답니다. 클래식. 몸으로 보여줘. 이렇게요? 최대한 빨리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허리를 잘 굽히시네요. 그렇게 다사다난 어메이징한 보험 사기꾼들을 솎아내고 못 들으신다 그랬지? 교통사고가 났어? 한도 초등학교 애들이 다쳤다고? 부모가 연락이 안 돼? 귀가 안 들려서 연락이 안 된다고? 큰일 났어요. 민준이 혈액형이 뭐예요? 마지막으로 한 의심스러운 사건을 조사하려는 구경이 팀. 그런데 하필 이 사건에 엮여있는 사람이 바로 다 괜찮아요. 다른 문제는 없고?
이경희의 이모 정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야 되는 분이 구경희 조사관님. 그렇게 정말 우연히도 NT생명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던 정연은 이경희가 심리 상담을 받고 있을 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고 곧바로 문제의 현장으로 갔죠. 오랜만이에요, 구경희 조사관님. 고지의 의무 아시죠? 이경희와 함께 말이죠. 그리고 이경희는 자신의 이모가 구경희한테 시달림을 받고 있자 보험 사기입니다, 이거. 우리 이모가 설마 보험 사기라뇨. 은근슬쩍 스윽 나타나서는 자신의 존재감을 구경희에게 어필했는데요. 지금 유일한 증거는 우리 이모의 증언인 거죠. 그렇지? 서류엔 없으니까. 오빠는 언제 말했다고. 그렇게 이경희의 서포트로 정연은 위기에서 벗어나는가 싶었지만 좋겠다 싶어서. 저기 씨, 피보험자가 고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을 강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지? 오히려 그게 구경희의 함정이었죠. 결국 제대로 구경희한테 한 방 맞은 이경은 다음부터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세요가 회사 입장일 거예요. 근데 왜 나 아는 척 안 하니? 갑작스러운 구경희의 아는 척에 문득 잊고 있었던 구경희와의 과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고양이들도 귀여워해 주시고 그랬는데. 편해지셨을 거야. 이때 이경희가 한 짓 때문에 결국 경비 아저씨는 돌아가셨나 보네요. 평소에 수희 선생님이랑 잘 알았니? 학교에 계시니까 인사? 그런데 이 당시 구경희는 이경희를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장성호 선생님이 왜 네 이야기를 했는지 알겠다. 바로 지금은 죽은 자신의 옛 남편 장성우가 구경희와 이경희는 참 많이도 닮은 것 같다고 말했었기 때문인데요. 인정하긴 싫은데 비슷한 데가 있네. 너랑 나랑. 그리고 이경희는 그런 구경희의 말처럼 이때부터 숨막히는 구경희와의 머리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너도 나 한눈에 알아본 것 같은데. 장성호 쌤 와이프분! 경재쌤! 얼마 전에 쌤 소식 들었어요. 진작 알았으면 장례식장이라도 갔을 텐데. 그렇게 구경희의 트라우마를 살살 건드리며 아까 한 방 먹은 걸 대갚아주는 이경희였죠. 선생님은 편해지셨겠죠? 편해지셨을 거야. 한편 구경희가 이경희에게 한 방 맞은 그 시각 구경희의 든든한 백업이라 볼 수 있는 나재희는 어떻게 알았는지 용국장이 자신들을 서포트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 있게 용국장을 찾아가 앞으로의 이야기는 저를 통해서 하셨으면 해서요.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만들려고 아예 작정을 한 듯 했습니다. 제가 팀장이고 구경희 씨는 제 팀원이니까요.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자기 야심 있네. 그래요. 그리고 용국장은 그런 나재희의 용기를 높이 산 건진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재희를 인정해주는데 나 같아서 내가 한마디만 할게. 꼿꼿하게 허리 펴 있지 말고 이렇게 살살 숙여줘. 어째 이 씹던추 아줌마는 속을 알 수 없는 여자였죠. 면목 없습니다. 아무튼 용국장의 입김 때문인지 남들이 보기엔 아주 나락으로 가 보이는 조사 B팀은 그렇게 남들 몰래 저 빼고 뭐 시키셨어요? 아주 은밀한 프로젝트를 빠르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시오. 시작했습니다. 스타스 주인 익사 전주박물관 심장 보험이랑 상관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나재희의 충신 경수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이게 모두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 분? 그래서 친절하게 비밀 지킬 수 있지. 아주 짤막한 연출로 설명을 퉁쳐버리는 나재희였죠.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어요. 그리하여 이 프로젝트의 진심이 되는 경수였습니다. 제가 말이 더 좋긴 하죠. 좋습니다. 그 범인 아니 근데 얘는 왜 또 여기 있는 거야? 저 오경수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알다가도 모를 상황에 경수 씨, 헛소리 그만하고 이거 넘겨. 왜 죽었는지 말고 왜 죽였는지를 생각해. 의뢰를 받는 거죠. 알다가도 모를 팀원들이 모여 비밀 회의 같은 걸 열어서 이 사람을 죽일지. 알다가도 모를 범인을 추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이 범행 동기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박모 씨가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저런 놈들은 씨를 말려야 되는데. 이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 사실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나쁜 사람이구나. 이모, 내가 이모 소원 들어줄게. 그렇게 K라고 불리는 경희는 또 하나의 타겟을 정하고는 슬슬 빌드업을 쌓아갔고 그녀의 든든한 백업이자 아군인 건욱은 보안 점검 나왔습니다. 자신의 직업 보안업체 직원이란 타이틀을 아주 가성비 있게 활용했죠.
결국 건욱의 도움으로 타겟이 아직 정신 못 차리고 그지 같은 짓거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경희 혹은 K는 건욱이 판을 깔아주자 아주 제대로 판을 키워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하면서도 재밌는 점은 건욱이 말고도 K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작 K의 정체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이 드라마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타겟의 비밀 톡방을 이용해 미끼를 깔아둔 경위는 며칠 후 한 대학 축제에서 열심히 밀착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타겟의 주위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매너? 그리고 이런 경위의 태평함과는 다르게 K의 조력자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퀘스트를 위해 벌써 기름 다 썼어? 고마워. 누구? 바삐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서비스입니다. 오, 센스. 물 좋네. 그러나 그것도 모르고 물 좋다고 좋아라 하는 K의 타겟. 결국 물 좋은 곳에 와서 K의 계획대로 오지게 물폭탄을 맞은 K의 타겟은 끝내. 그리고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경희였죠. 그런데 그때 이 모든 걸 계획하고 계산한 경희도 제 영상 지워주세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는데 바로 아니면 찌를 거야? 경희가 죽인 타겟의 몰카 피해자가 난데없이 너무 안 좋은 타이밍에 그것도 경희의 범행을 완벽하게 왜 그랬어? 지워달라고 했잖아. 덤탱이 맞아버렸습니다. 근데 K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딱 너무 좋은 그림인데 경희 입장에선 이게 너무 아니었나 보네요. 뭐야 저게? 그렇게 같이 일하는 건욱과는 상의도 없이 지금까지 철저하게 자신의 존재감을 지웠던 K는 너무나 허무한 이유로 자신의 존재감을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알려버렸습니다. 저게 K 짓이라고? 그 죽음을 원한 사람이 용의자가 되지 않게 만든다. 그리고 이 기세를 몰아 구경이 팀은 마침내 K의 조력자 중 한 사람을 추적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아, 나 바로 찾았어. 대박. 선샤인 고시. 대가로 뭘 받았겠네. 얼마 주던가요? 아닌데? 대가 그런 거 없이 내가 그냥 도와준 건데? 그런데 이 사람의 반응 어째 뭔가 많이 익숙하네요. 그냥?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다음에는 재영 씨도 저 도와주셔야 돼요. 어쨌든 구경이는 K의 조력자라고 의심되는 사람에게서 한 가지 단서를 얻어냈지만 K의 조력자 또한 웬만한 충신 저리 가라네요. 경찰도 아니고 보험조사관이 왜? 그리하여 또다시 구경이 패거리의 움직임을 확인한 경위는 그렇게 은밀한 행동을 개시했죠. 제 변호사예요. 한편 이번에 덤탱이 씨인 몰카 범죄 피해 여대생에게 이야기 혹은 조언을 해주던 구경이는 너 사람 안 죽였어. 기껏해야 제일 깊은 상처가 4.2cm. 그것도 급소는 피해갔고. 그 사람은 누구예요? 저 도와준 사람.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찾아오면 연락해. 제가 왜요? 내 생각해준 사람이 그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배신해요? 문득 이 여대생에게서 경찰쌤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주 익숙한 그림을 발견합니다. 바로 안 들키게 사람 죽이려면요. 지난날의 자신 혹은 재밌잖아요, 생각하니. 경위를 발견한 구경이었죠. 그리고 내 손으로는 안 할 것 같다. 모습을 보이면 언젠간 들킬 테니까. 역시 다르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날 절대 배신하지 않을 사람을 찾아서 공범으로 만들어야지. 절대 배신 안 할 사람. 그리고 그 시각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구경이 패거리에서 제일 일을 열심히 하던 산타 씨는 그 전담반 생긴 거야? 늦은 밤 홀로 퇴근을 하다가 끝내 K와 마주하게 됐고 동물적인 감각으로 향수 뿌려봤자 저녁 되면 그냥 쓰레기 냄새 때문에. 그녀가 K란 걸 느낀 산타는 지치지 않는 하이브리드 심장으로 하루 왼종일 쫓아가서 K를 잡아내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K의 다리 하나는 못쓰게 만든 불굴의 산타씨였죠. 아무튼 그런 산타의 열정도 모른 채 자기들끼리 열정적으로 K의 정체를 솎아내기 시작한 구경의 패거리들. 시애틀 지역 방송에서 방영된 애니메이션이 이거를 누가 떨어뜨렸냐 그걸 가지고 서로 싸워요. 떨어뜨린 게 누구였는데? 셋 다 범인이 아니었어요. 뭐야 그게? 이 싸우고 있던 애들을 찍던 카메라가 범인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애니메이션 하나로 K의 신상 명세를 좁혀가기 시작하는 구경이었습니다. 맞아떨어지는 우리나라엔 잘 안 알려진 자연스러운 생애 주기 속에서 이걸 접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2003년 시애틀의 미취학 아동이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럼 지금 20대쯤일 거 아니야. 그리고 이때 하이브리드 심장 산타씨가 등장해서 K의 잠입을 알렸고 그렇게 자신들의 본거지가 털렸다는 것에 의심스러운데. 더 이상 대한민국을 믿지 못하는 경수씨였죠. 여자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추론한 신상 명세에 산타씨의 증언까지 더해지자 여자였어요. 뭐 어린 시절을 시애틀에서 보낸 20대 여자? 불현듯 한 사람이 뇌리에 스친 구경이는 정말 찾아서 보고 싶지 않는 발령기의 소유자 쉬었다 할까? 경희를 곧바로 찾아갔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다쳤다고. 그렇게 다시 한번 두 천재의 미묘한 심리전은 시작됐고 났어요. 너 되게 못하더라. 어젯밤에 뭐 했어? 경희는 자신만의 기만술로 구경이를 계속해서 헷갈리게 만들었죠. 아바마마, 소자의 죽을 죄가 무엇이옵니까? 어찌 저를 연유 없이 그저 죽으라만 하십니까? 아니 왜 근데 구경이 앞에서만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거야? 뭘 바란 거지? 안녕히 가세요. 어쨌든 가까스로 구경이의 압박수사에서 벗어난 경희는 가만히 두면 안 되겠네. 끝내 구경이를 자신의 라이벌로 인정했고 구경이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조사관님. 저기서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모레 13시 인천역 1번 출구. 그렇게 윤재용을 자신의 방식대로 올가맨 K와 그런 K의 타겟을 알아내기 위해 판을 깔기 시작한 구경이. 누굴 또 죽인다는 거겠죠? 근데 머리를 쓰기 시작하자 이놈의 의심병이 너무 깊어져서 이제서야 나타나니? 오면서 경수 씨 통해서 들었어. 동작 그만. 응? 또다시 가까운 사람들부터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는 구경이었죠. 뭐 우리 인력으로 되겠어? 너 뭐 하는 판단이야? 하지만 이런 구경이의 독단에 자존심도 상하고 서운하기도 한 나제이였고 근데 뭐야 연세 났죠? 조용하고. 어제 뭔가 진짜 꿍꿍이가 있어 보이는 나제이와 용국장이었네요. 감사하다는 말부터 나와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이 세계관에서 구경이가 의심을 하면 의심받아야 하긴 하나 봅니다. 우리는 일의 결과가 있는 걸 좋아하니까. 아니 근데 이 씹던추 아줌마 정체는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요. 도대체 뭐야? 전 진짜 드라마 보면서 이 용국장의 정체가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어쨌든 대망의 사건이 일어나기로 한 약속의 날, 모든 만반의 준비를 마친 구경이 팀과 박물관역에서 내릴 거요? 아, 맞아요. 그런 구경이의 뻔한 수작을 예상하고 있었던 K는 뭐야? 뭔가 굉장한 작전 지시 느낌으로 구경이의 어그로를 끌고서 왜 저러는 거야? 저 생수병은 뭐지? 구경이를 허탕치게 만든 다음 구경이가 현재 가장 소중해하는 팀장님 목소리가 왜 그래? 이게 뭐지? 그녀의 동료들을 노렸습니다. 그렇게 결국 K의 함정으로 팀장님 괜찮으세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구경이 팀원들. 우리 갇혀있는데 우리 점점 차올라. 거기가 어디야? 과연 구경이는 K한테서 아니 경이한테서 자신들의 팀원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구경이 4화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드라마 구경이는 재밌는 드라마였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과감한 연출도 재밌었고 뭔가 말도 안 될 것 같은 어둠의 세계관인데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세계관으로 한번 크게 터진 적이 있었던 게 킬링 포인트네요. 이 드라마를 다 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대충 알 겁니다. 참고로 저는 영상에 최대한 제 정치 성향을 안 넣으려고 하는 유튜버입니다. 제가 정치에 관심 있을 때는 게임에서 지고 있을 때뿐입니다. 어쨌든 이영애 배우가 처음에 출연을 고민했을 정도로 이 작품 인물들의 캐릭터성이 정말 강했죠? 근데 그게 나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후반부터는 작품의 세계관이라고 말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떡밥이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그 용국장이란 사람 자체도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게 어린이재단 이사장이 이런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는 건가 싶었는데 조금씩 그 비밀이 풀려갈수록 어느 정도 수긍이 가고 그래서 더 작품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작품 자체는 크게 화제가 되진 않았지만 저는 이런 작품들이 계속 나왔으면 하네요. 요 근래 본 드라마 중에 가장 여러 가지 면으로 재미를 느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끝.